자, 반갑습니다. 자, 10월 3일, 자, 목요일 9시 49분입니다. 오전 9시 49분인데요. 제가 이 PC 앞에 지금 제가 저기 쪽지를 하나 붙여놨는데, 우선 요 내용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릴 때, 2100포인트를 이제 고점으로 해서 내려올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요. 만약에 코스피가 2040포인트를 지지할 수 있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랬고요. 만약에 그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이번에는 2075포인트를 돌파하는지를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75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종가상으로 완전히 제 생각은 긍정적으로 다시 바뀌게 되고, 2040포인트를 깨게 되면 제 생각은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2, 3일 전이죠. 그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저는 반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날 수요일날이었나요? 화요일날요. 코스피가 장중에는 2075포인트를 터치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2075를 돌파를 해서 2100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2100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더라도 일단 2100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제 코스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급락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2040포인트를 다시 깨뜨려 버렸거든요. 자, 2040포인트를 다시 깼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다시 좀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제 종가가 2031포인트였죠. 2031포인트. 2040을 깨버렸는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 코스피가 좀 하락하는 시나리오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2040을 깼기 때문에 1980이나 1990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저점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도 2040포인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2040포인트에 오면은 단기든 중장기든 기술적 반등이든 추세적 반등이든 간에 2040포인트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만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1980포인트에서 1990포인트 이 자리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듯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적게 먹든 크게 먹든 간에, 또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든 아니면 다시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돌아서는 구간이든 간에 1980이나 90포인트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2040포인트를 깼기 때문에 저는 1980이나 90 정도에서 만약에 바닥을 다시 잡더라도 반등의 목표치는 한 2040포인트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이제는 확률이 그렇게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040포인트를 고점을 해서 다시 좀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2040포인트, 1990이나 80을 찍고서 당장 90이나 80이 바로 부러지진 않겠지만, 1990이나 80, 2000포인트 정도에서 2040포인트 박스권을 좀 이루다가, 결국에는 1990이나 80을 깨면서 좀 하락의 속도가 좀 가속이 붙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 즉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말씀드리는 시나리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1990이나 2000포인트, 1980포인트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100%란 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모니터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는요, 제가 전에부터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가지고 노트에 기록을 해 놨었는데, 이거를 제가 다시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제가 다시 옮겨 적은 건데요.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가끔씩 환율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환율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1900 잠깐만요. 뭡니까? 1250원을 돌파를 해서 최대 한 1300원 가까이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이 지금 1921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어제. 물론 일봉상 뭐 5파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1921포인트에서 그냥 마무리가 되고 다시 밑으로 빠졌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다시 좀 눌림목을 받은 이후에 1200을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고점이 2607포인트가 작년 6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2321포인트, 요 자리. 자, 여기가 하나의 구간, 큰 파동을 보면 1파 하락 구간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 자리가.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가 또 2파 하락 구간이 나오는 자리고요. 큰 파동을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요 자리가 3파 하락이 나오는 구간이 아닌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2040포인트, 지금 여기 2035로 되어 있지만 저는 요거 2040 정도를 중요하게 봤었는데요. 요 2040에서 1749, 1750까지 가는 과정의 중간 다리가 지난 저점인 1892포인트, 요 자리가 바로 그 중간 다리 지점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저점을 언젠가는 한 번은 깰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확률 자체를 아주 70% 80%까지 본 건 아니고요.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한 50%나 40% 정도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꾸준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2035, 2040포인트를 깼기 때문에, 당분간은 1890, 2000포인트 정도에서 한 번은 지지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반등 이후에, 2040까지 다시 재반등 이후에,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지금은 어쩌면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는 큰 하락의 지금 초입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은 100%는 믿지 마시고요. 100%는 믿지 마시고 다른 분의 유튜브나 다른 자료들을 좀 여러분께서 좀 찾아보셔서 또 사람마다 각기 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보는 시점이 시야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른 분 얘기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좀 신중히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204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깼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지수대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항상 좀 조심하시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1750포인트까지 급락이 도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간중간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좀 시간은 걸릴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미국 경기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이 만약에 다시 한번 또 긍정적으로 바뀌려면 일단 1차적으로는 205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코스피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제 생각은 또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40이나 50을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요. 만약에 그런 안착하는 모습이 이번에 2050까지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조심조심 하면서 위험 관리를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종목들을 좀 보기 전에 환율 잠깐 보고 갈까요? 자, 환율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환율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께 환율 차트를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일봉상입니다. 1파 상승, 2파 조정이 들어왔고요. 3파 상승 들어왔고, 그 다음 4파 조정이 들어왔고요. 지난번에 요 자리가 종가상으로는 5파가 완료가 돼 있지만, 그 3파 상승의 높이와는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좀 미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종가상으로는 5파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급락이 나왔을까, 환율이요. 다시 제가 그때 1193원을 환율이, 또는 적어도 1190원을 환율이, 11선을 만약에 환율이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항상 환율을 주시하시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환율이 1190원을 깨지 않으면, 즉 11선을 깨지 않으면 언제든지 환율은 돌파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자, 어제 환율이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환율이 1206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파동이 나온 듯 하지만, 여기 한번 볼게요.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나오고 나서 다시 눌려졌는데, 이 눌려진 지점이 1파 상승 지점까지 눌려졌거든요. 1파 상승 지점까지 눌려졌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다시 1190원을 깨지 않고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하는 환율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환율이 1210원이나 1220원 요 구간을 당장은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저는 환율의 추이를 이제는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지금은 좀 시장이 이제는 드디어 위험 구간의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율이 만약에 1220원을 돌파하게 되면, 만약에요, 여기 다중 고점을 찍었던 자리를 한 방에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요 자리에서 좀 일정 부분 행보 이후에 1210원에서 1220원요. 요 구간에서 일정 부분 행보한 이후에 환율은 재차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가 2000포인트나 1990 정도, 1980 정도를 만약에 저점을 찍게 되면 환율이 1220원까지 올라갈 텐데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40포인트까지. 그래서 환율이 이 자리에서 행보를 하듯이 코스피도 1990이나 80, 2000포인트 정도에서 2040까지, 또는 뭐 좀 높게 보면 2050까지도 이렇게 좀 행보하지 않을까. 그런 이후에 환율이 1220원을 돌파하게 되고 코스피는 1990이나 80, 2000포인트를 깨게 되는, 자,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 관리를 좀 하시고요.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코스피가 다시 이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든지 종가상으로 환율이 다시 1190원을 깨게 되면 코스피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환율은 1190원을 깨게 되면 환율은 1160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좀 부정적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가 어쨌든 2040포인트를 깼기 때문에요. 자,
종목을 좀 보죠. 일단 삼성전자부터 우선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 시장이 당장 뭐 크게 내일은 갭 하락으로 물론 출발을 하고 하겠지만 내일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의 기회를 좀 엿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 반등의 세기가 2050포인트를 완전히 돌파하는 종가상으로 그런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께서는 보유 비중을 반등 시에 좀 줄이는 그런 기회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요. 지난번에 제가 삼성전자를 잠깐만요. 일봉상 삼성전자가 무슨 개별주도 아니고 지금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장기 이동 평균선과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는데요. 지금 이격 축소 과정이 좀 들어오고 있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21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릴 때, 자, 요 구간요. 요 박스권 상단 구간, 요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자리가 47,300원, 400원, 500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요. 근데 요 자리를 돌파를 일단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자연스럽게 눌리는 과정까지는 이제 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47,600원입니다. 47,300원, 400원까지 도달하려면 불과 200원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47,300원은 일시적으로 좀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하루 이틀 정도는 잠시 장중에 눌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올 때 그 반등의 크기를 좀 보셔야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47,300원에서 500원짜리를 지지하지를 못한다면 삼성전자는 저는 45,000원까지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47,300원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그 구간 근처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좀 우선 보셔야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깨더라도 뒤에 지지선들이 첩첩이 있습니다. 뭐 46,325원에 또 지지선이 있고요. 지지선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지지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지지하는 선이지 여기를 반드시 지킨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47,300원을 지지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추이를 다시 재반등이 일어났을 때 반등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자, 삼성전자에 연계해서 코스피, 장비나 반도체, 소재 관련주를 좀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모나미 제가 일본 규제 관련주를 좀 유심히 며칠 전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모나미가 지금 강하게 장중에는 어제 반등이 들어왔다가 빠졌거든요. 자, 빠졌다는 얘기는 코스피가 글쎄요, 내일은 뭐 아침에는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내일까지는 좀 하락을 한 이후에 글쎄요, 금요일 정도는 좀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반등의 세기를 좀 봐야 될 듯 하고요. 이 모나미는 만약에 4,000원을 전에 말씀드린 4,000원을 만약에 깨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수도 해볼 만한 가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큰 비중을 넣지는 마시고요. 모나미뿐만 아니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뭐 일본 규제 관련주들 쪽에 보면 아진산업도 지금 뭐 계속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이런 아진산업, 그 다음에 후성, 그 다음에 경인양행, 솔브레인, 뭐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그런 종목들도 이제는 그동안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한다든지 개별주가 상승을 할 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그동안 계속 하락을 해왔거든요. 지속적으로. 다시 이게 역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선침해하지 마시고요. 아진산업도 지금 뭐 이제 5일선 돌파했는데 아직 위에 11선, 21선이 바로 위에 첩첩이 바로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당장 급등하기는 힘드니까 만약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좀 지켜보시면서 좀 거래가 붙으면서 에너지가 붙는지를 좀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께 제가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매수해서 보유 중이었던 종목이었고요. 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신라젠은, 내일은, 이게, 내일은이라는 말씀은, 어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월 2일 날요. 자, 10월 1일 날 영상을 올렸고, 10월 2일 날은 신라젠이 추가 상승이 좀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추가 상승의 목표치는 대략 한 10% 정도 한 상승되는 지점이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으로는 대략 11,500원에서 11,900원, 12,000원 근처까지 그 구간 내에서 고점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 구간에서 고점을 찍고 만약에 다시 이제 하락을 할 텐데 그때 하락이 지난 바로 상한가를 찍었던 1,55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고점이 10% 정도, 어제 9.95%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0% 정도 상승은 나왔고요. 가격도 11,600원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왔는데 그까지는 좋았죠. 잘 맞았는데 그 이후에 이 상한가를 지지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550원을 지지하지 못하고 그냥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신라젠이. 그래서 일단 신라젠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하락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관망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1,550원을 상한가 자리를 지지를 했더라면 약간 눌림목 이후에 저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를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라젠은 일단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라젠이 지난번에 30% 정도 상한가를 갔으니까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9.76% 한 10%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신라젠의 추세 자체는 이제 남은 자리는 절반 가격인 마이너스 5% 정도. 그러니까 쭉 내일 만약에 신라젠이 한 5% 정도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요. 5% 같으면 대충 지금 9,500원이니까 9,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9,000원이나 9,100원 정도 그 자리가 절반 정도 되는 하락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9,100원 정도를 지지하는지를 좀 유심히 좀 보시고요. 그 자리에서는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 듯 한데요. 그때 역시 신라젠도 반등이 들어왔을 때 그 반등의 강도를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9,100원이나 9,000원을 깨버리면 신라젠은 완전히 이 상한가의 의미가 없어지는 추세가 다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6,000원에서 7,000원 요 구간까지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100원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영상 댓글에 제가 에스모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스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신라젠을 아침에 매도 이후에 저는 에스모가 하한가에서 풀리는 모습을 보고서 바로 따라 붙었는데요. 제가 사고 나서 저도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솔직히 좀 불확실했는데 마이너스 9% 정도 지점에서 박스권을 만들고요. 제가 그 댓글에 남겼죠. 1650원에서 1750원 요 구간에서 박스권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여러분께 댓글을 좀 남겼습니다. 그 박스권을 돌파했을 경우 추가 상승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라고 제가 말을 좀 돌려서 완곡하게 좀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대놓고 여러분께 사시라고 말씀을 제가 차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0% 있던 종목이 갑자기 그 마이너스 9%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반등이 들어온 자리에서 제가 사시라고 말씀을 강하게 드릴 수는 없어서 좀 말을 좀 완곡하게 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16.71% 상승을 했습니다. 제 댓글을 보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신라젠을 현재 에스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에스모는 일단은 저는요 내일 아침에
적당한 시점에 보합 정도나 이 정도 적당한 시점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요. 한번 빠져나와 볼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에스모에 대한 저의 애착은 그래도 전 계속 가지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스모를 매수한 이유는요. 제가 어제 그제 저녁에 에스모를 보니까 뉴스에서 그 에스모의 대주주가 지분을 한 20%인가 22%인가 가지고 있죠. 그 대주주가 지분을 20% 25% 가지고 있는 그 매수 가격이 제가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00원인가 1,550원인가 하여튼 그 근처 가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한가가 1,500원이 아니고 1,320원이었습니다. 대주주가 자기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이 지분을 던질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주주는 자기가 샀던 가격이 위에서 던지려고 하겠죠. 지분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근데 어제 하한가가 1,320원이었기 때문에 하한가가 잠깐 저거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자 뒤집어 보면 자, 보이시나요? 자, 뒤집었습니다. 자, 됐죠? 자, 이 자리에 장대, 이걸 제가 장대 양봉의 상한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뒤집었으니까요. 자, 장대 양봉의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날은 아침에 상한가를 갔다가 장중에 잠깐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말아 올린 T자형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상한가의 상승의 에너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아침에 상한가를 갔는데 아예 점 상한가로 갔습니다. 점상으로. 자, 역시 요 구간에 비해서 상승의 에너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상승의 휘날레 구간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점 상한가가 이제 상승의 에너지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휘날레 구간이기 때문에 점이 2개가 놓을 수도 있고 이 점 상한가 3개가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점이 무너지는 순간 상승의 에너지는 저는 소진될 수밖에 없다. 왜? 상승의 에너지가 점점 강화되다가 에너지가 피크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피크점에서 만약에 에너지가 풀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의 막바지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점 하한가가 어제 아침 시초가에 풀리는 것을 보고서 상승의 에너지가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서 저는 급하게 25% 마이너스에서 따라 붙긴 했는데요. 일단은 장중에 가격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는 제가 많이 올랐고 이 종목이요.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매수한 거고, 두 번째는 대주주가 아까 말씀드린 1,500원인가 1,550원이 자기가 매수한 가격인데 1,320원 하한가에 자기들이 매도할 일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주주가 지금 매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개인이고 뭐고 이게 각종 여러 기관들이 다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5,000원, 4,000원대 개인들의 미수 물량도, 증권사 미수 물량들도 엄청나게 나왔을 테고요. 스탁 미수 물량도 엄청나게 나왔을 테고, 그런 물량들이 결국은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이 점 한가에서는 8, 90보다 팔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 미수 물량들이 증권사에서 물건 던질 때도 주가를. 그러면 그 다음날도 하한가에 걸어놨을 텐데, 증권사에서 미수 물량들을, 그거를 누군가가 다 한 방에 먹어버렸다는 얘기죠. 하한가 물량을. 그러면서 급등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모에 대한 종목을 좀 유심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선은 중장기는 나중 문제고요. 상폐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요즘은 이렇게 마땅한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이건 투자할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상승의 에너지가 워낙 강했던 상한가가 3번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쌍봉 정도는 만들고 무너지거나 아니면 다중 고점을 만들고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스모는 내일 정도에는 좀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시 차트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요. 자, 반등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신규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조정 시에 좀 적절한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일단 내일 아침 시초가 근처에 오늘 종가 근처 보아 2,2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저는 일단은 한번 매도할 생각입니다만은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그거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비중 조정을 좀 하시든지요. 자, 일단 에스모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신라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9,100원에서 한 9,100원 한 50원 정도 요 자리를 지지하는지 상승폭의 30%의 절반 가격이 15%니까 그 15% 되는 지점이 9,100원이나 9,150원 지역인 가격이니까요. 그 자리를 깨게 되면 추세가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기술적 반등 자리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LB 세미콘 한번 볼까요? 제가 아시는 분께서 LB 세미콘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놔뒀습니다. 자, 좀 많이 빠졌는데요. LB 세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저는 한 7,200원 정도에서는 제가 이 종목을 원래 관심이 없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7,200원 정도까지는 좀 하락이 열려 있고요. 7,200원 정도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듯 하거든요. 그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7,800원까지, 8,900원이나 900원까지도 반등의 여력이 있습니다. LB 세미콘도요. 그래서 7,200원 정도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코 한번 보겠습니다. 미코요. 자, 미코도 보면, 제가 지난번에 5,300원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5,300원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코요. 자, 아남전자도 제가 지난번에 요 자리 어디 갔나요? 제가 말씀드린 자리 2,250원 자리요. 2,250원 요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LB 세미콘 6,200원이었나요? LB 세미콘이라든지 아니면 미코나 아람전자를 봤을 때 또는 삼성전자를 봤을 때나 신라젠 아까 9,100원이나 9,200원 요 자리 에스모까지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한 3-4% 정도 4-5% 정도 하락을 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더 재반등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일단 내일 갭 하락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까지 이 종목들이 만약에 근처에 오면 여러분 한번 매수를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다시 바닥을 찍고 추세로 돌아가든 일단은 먹을 자리는 또 놓을 것 같으니까요. 하락 구간에서도 만약에 하락 추세 구간에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맥점만 잘 잡으면요 치고 빠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라젠 9,100원에서 9,200원 정도 9,000원 깨면 손절하셔야 되고요. 9,100원 깨면 손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LB 세미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이요. 자, 그런 가격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그 구간 근처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셔서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단기든 아니면 추세적이든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살만한 현금이 없으시면 일단 보유하고 계시다가 참고 계시다가 다시 그 구간에서 재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반등의 크기를 봐서 좀 적절한 시점에서 좀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좀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코스피는 하락 이후에
다시 2040이나 50까지 근처까지 재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2050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2040이나 50까지 한번 재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를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해야만이 추세가 다시 제 생각에 바뀔 수가 있지. 일시적으로 잠깐 2040, 50까지 오는 것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여러분께서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락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 종목들 근처에 오면 그 종목을 꼭 사시지 않더라도 그거를 저점을 해서 다시 단기적으로라도 최소한 여러분께서 좀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